18세기 유럽 궁정사회에서 가장 화려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황실에서 태어나 프랑스 왕비가 된 마리 앙투아네트였죠. 하지만 그녀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왕관을 쓴 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남자를 만난 순간이었어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 그 문을 지금 열어봅니다. 1774년 2월 30일 밤, 파리의 한 가면무 도회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낯선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빛나는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죠. 청년은 북유럽에서 온 18살의 귀족 악셀 폰 페르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누군가 외쳤습니다. 마담 도핀이다. 그 순간 페르젠은 깨달았죠. 자신이 이야기를 나눈 상대가 프랑스 왕세자비라는 사실을요. 오늘은 마리 앙투아네트와 페르젠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르사유의 장미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 이야기 속 실제 인물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과연 현실에서도 아름다웠을까요? 지금부터 역사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페르젠은 당대 유럽에서 손꼽히는 매력적인 남성이었습니다.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군인으로 단련된 체격을 지녔죠. 후대에 남겨진 초상화를 보면 균형 잡힌 이목구비와 지적인 인상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매력은 외모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스웨덴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부친 프레드릭 악셀 폰 페르젠은 스웨덴과 핀란드 전역에 광대한 영지를 소유한 대귀족이었죠. 목재와 철광석으로 주철 공장을 운영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동인도 회사에 투자해 더욱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7년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기도 했던 그는 스웨덴 정계의 실세였어요. 페르젠은 이런 환경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프랑스어를 비롯한 여러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귀족 자제들의 필수 코스였던 그랜드 투어도 경험했죠. 15살 무렵 떠난 이 여행에서 그는 스위스의 작은 도시에 살던 볼테르를 직접 찾아가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개장을 받아 스스로 찾아갈 정도로 적극적이고 당돌한 성격이었던 거예요. 1774년 초 18살의 페르젠은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파리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죠. 부친이 7년 전쟁 때 루이 15세 밑에서 공을 세운 덕분에 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왕과 그의 정부 마담 뒤 파리에게 인사할 수 있었어요. 파리의 밤은 젊은 페르젠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여러 살롱과 극장, 무도회를 경험하며 그는 자유로움과 활락에 빠져들었죠. 파리 사격에도 이 세련되고 잘생긴 젊은이를 주목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의 호감을 사려 했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 운명의 밤이 찾아온 겁니다. 파리에서 가장 큰 가면 무도회에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죠. 마스크로 눈을 가렸지만 거침없는 태도로 다가온 그녀와의 대화는 유쾌했습니다. 페르젠도 특유의 위트로 응수했고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외쳤죠. 마담 도핀이다. 왕세자비라는 뜻이었어요. 페르젠은 얼떨해졌습니다. 시녀들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호위해 박스 속으로 데려갔고 잠시 뒤 그녀는 사라졌죠. 이 첫 만남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날 이후 페르젠의 일기 내용이었어요. 그때까지 그는 만난 여성들에 대해 솔직한 평을 일기에 적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 앙투아네트를 만난 날은 달랐죠. 있었던 일만 간략하게 기록했을 뿐 어떤 평가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보는 일기인데도 말이죠.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튼 게 아니었을까요? 마리 앙투아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가면 무도회에서 누구와든 격이 없이 대화했지만 그 이상으로 발전시킨 적은 없었어요. 왕세자비로서의 채통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페르젠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최하는 파티에 그를 초대했죠. 주변 사람들도 놀랄만한 일이었어요.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는 파리의 밤을 즐기는데 푹 빠져 있었습니다. 베르사유의 격식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웠던 그녀는 루이 15세를 직접 찾아가 파리 나들이 허락을 받아냈죠. 처음 파리로 행차했을 때 상상 못할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튜르리 궁전 앞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마차가 움직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이 경험은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민심의 환호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요. 만약 기대가 배신당했다고 느끼면 민심은 한순간에 정반대로 돌아섭니다. 그녀가 이 이치를 알았다면 자선병원이나 수녀원을 방문해 형식적으로라도 봉사하는 이들을 격려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리고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파리에 갈 때마다 오직 놀기만 했습니다. 남편 루이 오기스트는 파리 나들이를 싫어했기 때문에 노는 걸 좋아하는 시동생 아르투아 백작이 그녀를 에스코트했죠. 낮에는 명소와 박물관, 부티크를 둘러보고 밤에는 가면무도회에 참석했어요. 가면무도회는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무한한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상대가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춤추고 대화를 나눴죠. 멋진 남자들과 이야기하며 수위를 넘나드는 스릴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상대가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묘한 쾌감이었어요. 이 춤바람난 신데렐라는 날이 밝기 전 마차를 타고 베르사유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마차에서 모두 골아떨어져 잤고 다음 날 아침 미사 시간이 되면 꾸벅꾸벅 졸았죠. 그러다 오후가 되면 다시 마차를 타고 파리로 달려가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이렇게 7개월쯤 지났을 때 페르젠을 만난 겁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점점 가까워졌죠. 그런데 1774년 5월 10일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루이 15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마리 앙투아네트는 왕비가 되었고 왕세자비 시절에 누리던 자유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페르제는 부담감과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친이 그에게 영국의 부유한 상속녀와 맞선을 보라고 독촉했죠. 영국으로 간 그는 맞선녀를 만났지만 결혼 협의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일설에 따르면 페르젠이 결혼 후 외국에서 살자고 제안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뒤 스웨덴으로 돌아간 페르제는 구스타프 3세 국왕을 섬기며 3년간 군 복무를 했습니다. 부친의 뜻을 따른 거였죠. 하지만 그는 프랑스를 잊을 수 없었어요. 프랑스군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프랑스로 갔습니다. 부친도 반대했지만 23살 생일을 앞둔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왕비가 자신을 기억해 줄지 여부였죠. 4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왕비 앞에 선 페르젠에게 마리 앙투아네트가 말했습니다. 우리 구면이네요. 이 한마디로 4년의 공백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 순간 페르젠은 파리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카드놀이 파티에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늘 돈을 잃었는데 페르젠이 나타나 빚을 갚아주곤 했죠. 그때마다 왕비는 그를 붙들고 감사 인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미묘한 썸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은 두 사람이 재회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스웨덴 제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냐고 청했어요. 그러자 페르젠이 용기를 냈습니다. 다른 사람 있는 데서는 못 보여드리겠고 오직 왕비님에게만 보여주겠습니다. 자신을 푸티 트리아농으로 불러달라는 이야기였죠. 이는 넘어서선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 앙투아네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그를 자신의 거처로 불렀습니다. 페르제는 그녀의 거처에 드나들 수 있는 특별한 남자가 됐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이 된 겁니다. 솟구치는 감정을 글로 꾹꾹 담았고 왕비는 가명을 썼어요. 발각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푸티 트리아농에 페르젠이 자주 머무는 게 의심의 이유였어요. 의심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페르젠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미련을 내려놓고 왕비를 지켜주기로 한 거죠. 그는 프랑스군에 배속돼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멀리 떠남으로써 왕비의 명예를 지킨 겁니다. 사랑이 시작된 지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기로 하자 모든 의심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사랑이 커진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스웨덴 대사는 본국에 보고하며 이렇게 적었죠. 그가 떠날 날이 다가오자 왕비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이별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편지는 계속 오갔고 사랑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4년이 흘러 미국 독립전쟁이 끝나고 페르젠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감격의 재회를 했죠. 한번 쓰라린 이별을 겪은 두 사람은 매우 신중해져 있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페르젠을 프랑스군 장교로 임명했지만 파리가 아닌 국경 근처에 배속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었죠. 대신 페르젠은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왕비가 부를 때면 변장을 하고 먼 거리를 달려와 푸티 트리아농에 숨어들었거든요.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을 눈치챈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페르젠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마리 앙투아네트를 지켰습니다. 왕비 역시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페르젠과 사랑에 빠진 1778년 그녀는 루이 16세의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는 겁니다. 페르젠이 스웨덴 제복을 입고 푸티 트리아농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만삭이었죠. 그 뒤로도 마리 앙투아네트는 루이 16세의 아이를 연달아 가졌습니다. 4명의 아이를 낳았고 2번 유산했어요. 회복기를 제외하면 거의 쉬지 않고 임신했던 셈이죠. 그래서 페르젠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역사상 가장 헌신적이고 순수한 로맨스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페르젠은 왕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쳤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를 일생의 사랑으로 간직했죠. 훗날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페르젠은 왕비 일가의 탈출을 돕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그려진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는 실제로도 존재했던 겁니다. 다만 현실은 만화보다 더 복잡하고 더 절절했으며 더 비극적이었죠. 페르젠과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랑은 신분의 벽과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